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병철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의료대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거 직전에 느닷없이 2,000명을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래에 지금 거의 10개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대란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병철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소송 등을 선도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론적 견해를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의료계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국민들이 의료계를 바라다보는 문제점은 뭔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의료계가 스스로 시정해야 할 점은 없는가, 이런 의료계 내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이번 그 비상계엄 그리고 계엄 포고령에서 그 전공의 의사들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하는 이 계엄 포고령 때문에 그간에 좀 이렇게 국민들 여론에서 좀 이렇게 멀어졌던 의대 2,000명 정원, 의료 개혁의 이 심각한 문제가 다시 이제 이 전 국민들의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의료계가 그리고 전공의들 포함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환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의대 정원을 과연 그러면 뭐 몇 명이나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의료개혁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의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이런 기회에 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번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나서서 국회 앞에서 100만, 200만이 집회를 하고 하는 이럴 때 의료계가 거기에 백색 가운을 입고 몇천 명이 나서서 집회에 참여하고 국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그 100만, 200만이 모이면 탈진하는 환자도 생길 것이고, 그런 환자들을 또 응급의료센터를 곳곳에 설치해서 또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항상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번에 전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이 부분이 안타깝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전공의나 의사들은 이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까지 이렇게 해서 이 현 정권이 몰매를 맞고 있는데 자신들을 처단하겠다고까지 계엄 포고령에서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느냐 말이야. 도대체 의사들은 배알도 없냐, 당신들은. 그리고 의사 전공의 당신들은 공부는 제일 잘하면서 어떻게 이런 정치 대란이 일어났고 또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하늘이 내린 기회가 왔는데도 그 멍청하게 이런 걸 기회를 포착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거 하나를 못하느냐, 당신들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치가 망한 것은 문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법조인들 정치죠. 국민의힘은 서울법대 검사들이 정치에서 나라를 개판을 만든 거 아닙니까? 문과가 그런데 이과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의사들도 똑같이 국민들 생각 없이 지네들 밥그릇이나 생각하는 인간들이다 라는 그간의 국민들 여론의 그런 비판적인 그 인식을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도망만 다니거나 찍소리도 안 하고 눈치나 보고 있는 이 의료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난 제가 1년 동안 의료계 소송을 제 혼자서 유일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도와달라 하면 혼자서 제가 10만 페이지가 넘는 법원의 소장 준비 서면을 제 혼자서 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90개의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리고 공수처 고소고발, 경찰청 고소고발 총 90여 건의 소송을 지금 제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대생들은 아직 학생들이고 배우는 수련 과정에 있으니까 제가 다 무료로 전공의 12,000명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 의대생 18,000명입니다. 제가 다 무료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부모 소송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의사협회나 의대 교수들은 돈도 잘 벌잖아요. 그 사람들 돈 한 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모시고 우리 법무법인 찬종이 파산했습니다. 의사들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표 변호사님 박찬종 변호사님도 우리 법무법인이 겁이 나고 이 정권이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 탈퇴하고 세무조사 나오고 회사가 엉망진창되고 수십억의 손해를 입고 결국 우리 법무법인이 해산하고 다른 또 변호사님들하고 다른데 이제 새 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우리 대표 변호사님도 이렇게 희생을 하고 또 저도 그렇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도대체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후원금 하나 걷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그 다음에 그간에 한 11개월 동안 제가 소송하면서 이제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아니한 그 비사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날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의대를 갑자기 1년에 2,000명씩 5년간 10,000명을 늘린다. 정말로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했죠. 과학적 근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제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5월 달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이라는 이 황당무계한 숫자를 합리적으로 늘린다면 한 200~300명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숫자입니다. 예, 제가 여러 과학적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가 그런데 10배에 달하는 2,000명 이건 누가 정했을까? 이게 가장 궁금했던 것이죠. 그간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 국정감사 때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 친구가 국회의원들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2,000명 이건 누가 정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결정한 거 아니냐? 물었더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건 내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사전에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대통령 재가도 안 받고 내가 그냥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중요한 국가 정책을 일개 장관이라는 자가 대통령 허락도 없이 지 혼자 멋대로 했다면 그 사람 바로 감옥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재가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총리와 여러 국무회의에 올려야 되는 중요한 안건인데 헌법을 위반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깜빵 보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 혼자 그 조규용이를 그 다음날 바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 남용, 이자가 직권을 남용한 거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누구?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권 행사를 방해했다 해서 제 혼자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 그리고 학부형을 모아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게 이 의사들의 이런 무책임하고 항상 눈치나 보고 나서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아니하고
남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돈 한 푼 안 내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제가 보기에는 질타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제가 3월 6일 날 처음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행정소송은 정부가 2,000명 발표를 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내야 됩니다. 즉 5월 6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그 재판을 하도록 돼 있고 5월 6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각하됩니다. 너무 늦게 들고 왔다. 그런 건 재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가 의사협회, 비대위, 전국의 시도의사회가 지금 와서 자기들이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주려고 최근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 낸 내용이 보면 얼마나 우스운 짓을 하는지 6월달, 7월달, 8월달이 돼가지고 무슨 소송을 냈는데 당연히 기각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대법원이 결정을 안 하고 눈치나 보고 있다. 대법원 정신 차려라. 빨리 결정해달라. 그런 정말로 터무니없고 법에도 안 맞는 그런 주장이나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의사회 지도부의 수준인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재판 시작했을 때는 의사협회나 의사회 이런 대표들은 저한테 방해만 했어요. 그때는 40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자인 의대생, 제자인 전공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국 각 의과대 교수님 33분이 저하고 같이 소송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 정부의 정책 이거는 안 된다. 의료계와 협의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협의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 재판장님이 1시간 반 동안 복지부 공무원들, 교육부 공무원들을 그야말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훌륭한 재판장님을 그 세 분의 판사님 합의부인데요. 그런 훌륭한 재판부를 만났으면 그 재판부에서 2,000명을 중지하도록 이끌어 냈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의대생들 그리고 의료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말 좋은 재판부를 만났으니 우리도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2,000명 이 조치를 지금 중지시켜 주시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겠다.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서 국민들,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에 임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공의가 요구하는 수가를 올려야 된다. 전공의 처우 개선해야 된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많은 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분들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등등 이런 것은 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국회에서 여야가 법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더니 전공의 대표라는 자들, 의료계 대표라는 자들이 절대 반대한다고 무조건 7개 다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포기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의료계 대표라는 사람들 어떤 짓 했냐. 아무 관심도 없는 지금은 쫓겨난 국민의힘 한동훈이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만나서 한동훈이한테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 한동훈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해결해 줬겠습니까? 나는 관심도 없다라고 한동훈이가 걷어차고 이용만 당했죠.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 가서 또 하소연하고 다니는 게 이 의료계 지도부의 현실인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전공의 대다수, 의대생 대다수 합하면 이 젊은 의사들 3만 명이 어떻게 보면 갈 길을 헤매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지금 의사협회 비대위 지도부들 그리고 지금 의사협회 회장이 되겠다고 나선 5명의 그 후보들 이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이분들은 국민들께 자신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해결책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치나 보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실체를 이 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3만 명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제가 오늘 전 국민들께 고발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의료계 내부 얘기를 오늘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다음으로 계속되겠지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 가운데는 여전히 의사들의 밥그릇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 예를 들면 지방에는 특수 의료 분야, 예를 들면 뇌신경이라든지 정형외과 의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돈벌이가 되는 수도권으로 다 몰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 이기주의 때문에 2,000명 증원까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지금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가 지방입니다. 지방에는 노인분들만 주로 많이 사시는데 이분들 돌볼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여기에 의사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서 법과 제도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안 갑니다. 필수 의료라는 것은 내외산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리고 중요한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 전문의들, 뇌수술 전문의들 이런 데로 안 갑니다. 수술 사고가 나면은 책임이 너무나 크고 이런 것은 역시 법을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감옥서 보내고 손해배상 때리고 이런 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말씀드렸지만 판검사 독재 세상이에요. 조선 왕조처럼 이 선진국, 미국, 영국 전부 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해소시켜 줘야 의사들이 갈 수 있고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올해 전국의 대학병원에 300명 정도가 필요한 산부인과 전공의에 응시한 젊은 의사가 딱 한 명입니다. 이제 애 낳다가 산부인과로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산모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치권이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의사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적인 분야에 많이 자발적으로 이번 기회에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저런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론을 모아서 국회를 압박해서 저 의사들한테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너무나 그 급여가 약하고 경제적인 수익이 없고 그런 법률적인 그런 손해만 생기니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자라는 여론이 모일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모여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환자들의 입장에서 서야만 의사들도 의료계도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 전공의 의대생들이 사실은 90%입니다. 왜 이분들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느냐? 지도부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든 제대로 된 지도부로 교체가 되든 해서 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의료, 이 90%의 의사들이 국민들과 직접 봉사하고 국민의 편에서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료 공백 상태 그리고 필수 의료의 전문의 부족 상태가 의사 전체의 입학 정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왕에 있는 정원 운용에 있어서 국가가 이 배분을 잘 하도록 하는 입법 행정 조치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의료단체 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지 그렇습니다. 막무가내로 숫자를 늘린다고 해갖고 더 혼란이 온다. 오늘 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제 2탄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